네,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해 드립니다. 오늘 굿모닝 경제 이인철 참 좋은 경제연구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자, 저희가 지난주에 소주값 이야기 좀 나눴었는데 5,000원에서 6,000원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좀 사실상 제동을 건 모습이죠. 그렇습니다. 네. 이제 문제는 이제 물가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뭐 이 연초부터 난방비에 이어서 공공요금 여기에다가 은행 통신사의 독과점 폐해 그리고 드디어 이제 먹거리 물가까지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소주 이제 6,000원 시대를 앞두고 기획재정부와 국세청까지 나섭니다. 주류업계를 만나서 소주값 인상 자제를 이제 설득했다라는 건데요. 그리고 이 실태 파악에 나서겠다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뭘 파악할 거냐? 소주값이 정말 인상 요인이 발생을 했는지, 그리고 유류업체의 인상 동향은 어떤지 인상 폭을 본다는 거고요. 주류사들의 이익 규모와 함께 이 경쟁 상황 구도까지 들여다보겠다는 겁니다. 이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건 인상 요인이 정말 있는지, 그리고 인상폭은 얼마나 될 것인지인데, 소주라는 게 원재료, 주정이라는 에탄올에다가 감미료를 섞기 때문에 이런 이제 원자재 가격이 얼마나 인상 요인이 발생을 했는지, 여기다 소주병, 공병 가격이 얼마나 올랐는지, 여기다가 이제 제조 과정에 필요한 뭐 에너지 비용 등을 따져보겠다라는 건데요. 지난해 기준이었어요. 출고가가 한 85원 정도 올랐는데 편의점이나 마트의 가격은 100원이나 150원 단위로. 그리고 이게 다시 이제 일반 식당으로 갔을 경우엔 500원에서 1,000원 단위로 오르다 보니까 5,000원을 지금 받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올해 출고 가격이 추가로 오르게 되면 한 6,000원까지인데, 그러니까 정부가 이번에는 주류의 생산부터 그리고 유통, 판매까지 낱낱이 살피겠다. 이 과정에 독과점 구조가 있는지, 만약 독과점 구조가 있다면 이제 경쟁을 하나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신규 이제 면허를 또 사업자를 하나 더 추가하는 방안까지도 이제 검토하겠다라는 취지입니다. 네, 주류 생산, 유통, 판매까지 낱낱이 파헤치겠다. 정부가 이에 대해 고물가 대책을 세우는 건 사실 바람직하지만 일각에서는 정부의 지나친 시장 개입이 아니냐 이런 시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맞습니다. 이제 공공재라는 이유로 지금 뭐 은행, 통신, 그다음에 정유, 여기에다가 대한항공 마일리지까지 정부가 이제 개입하고 나섰어요. 주류 업체가 만일 여기서 지금 이 국세청과 만나서 인상 자제를 부탁했는데 업계에서 국세청은 저승사자예요. 올리지 못합니다. 그럼 어떤 식으로 이 비용, 인상 비용을 전가할까요? 누구나 원자재 가격이 올랐다는 거, 물류 가격이 올랐다는 거 다 인정을 하는데, 그럼 우리가 다뤄봤던 이 슈링크플레이션, 수류 적정 용량을 좀 줄일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 도수를 낮추게 되면 원가가 좀 낮아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인상 요인을 전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 유통업체들의 어떤 유통 과정이에요. 유통 단계가 너무 복잡하다는 겁니다. 주류업체만 보더라도 주류 제조사에서 주류 전문 이제 이 면허를 갖고 있는 도매상이 중간에 껴요. 그리고 도매상에서 다시 소비자로 이렇게 가는 다단계식 유통 과정을 거치면서 가격이 올라가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식당에서 이제 1,000원 단위를 올리는 이유는 있어요. 이분들은 사실은 인건비 올랐죠. 그 다음에 임대료 올랐죠. 이거 어디에다 전가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 이제 이 소주 가격에 반영을 하는데, 사실 식당 소주 가격 판매가는 사장님이 정하는 겁니다. 가격 결정력이 우수한 아주 이제 대형 이제 음식점의 경우에는 바로 올리겠지만 소형 음식점의 경우에는 눈치를 보다가 이제 맨 나중에 올리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이제 소주 가격 인상 자체를 좀 억제하기보다는 주류의 어떤 유통 과정을 좀 들여다보는 게 훨씬 더 필요하다라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입니다. 자, 은행 얘기도 또 해보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비판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는데, 그나마 이제 은행이 항변하는 것 중 하나가 연체율이 높아지고 있다. 이 지금 지표잖아요. 근데 연체율이 실제로 이제 1년 사이에 2배 정도 뛰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번에 기준금리 동결을 하면서 대출 이자가 좀 낮아지면 연체율이 좀 완화될 거다. 이런 시각이 좀 있을까요? 어떨까요? 글쎄요. 저는 지금 금감원장이 이제 이 지상파 방송에서 지금 금리 동결로 인해서 대출금리 인하할 여지가 생겼다라는 거예요. 두 가지 이유를 들고 있어요. 어쨌든 대출금리의 원가가 되는 코픽스 금리, 이거는 이제 변동금리로 한 달에 한 번 결정이 되는데, 이 코픽스 금리가 어쨌든 안정될 거 아니냐라는 거고, 또 하나는 은행이 마진을 좀 줄여서 가상금리를 낮춰도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물론 뭐 대출자들한테는 희소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장금리가
반대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은이 금리를 동결했지만 오히려 신용대출의 기준이 되는 은행채 1년물 그리고 5년 고정형, 이 혼합형 주담대 기준이 되는 금융채 5년물은 오르고 있습니다. 이게 불과 1, 2주 사이에 저점 대비 0.2에서 0.5%까지 올랐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 미국의 긴축 기조가 계속 장기화될 것이다라는 전망 때문에 한은도 지금 추가로 한 번 정도 금리를 더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시장은 반대로 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자, 그러면 은행이 지금 반응할 수 있는 건 뭐냐? 가상금리 낮추는 방법밖에 없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가상금리를 좀 내려야 되는데 그동안 은행권은 늘 금리를 낮춰왔어요. 근데 대상자는 신규 대출자에 한해서. 예. 1,800조가 넘는 가계대출의 70% 이상이 변동금리인데 이분들 혜택 보기 위해서는 적어도 6개월, 길게는 1년 기다려야지 혜택이 되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금감원장의 말처럼 대출금리가 내려갈지 여부도 관심사고 내려간다면 기존 대출자들이 과연 혜택을 받을지 여부도 좀 지켜봐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정부가 부정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에 규정된 음식값 한도를 현재 3만 원이죠. 이거를 5만 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게 어떤 차원에서인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김영란법이 이제 최초 시행된 게 2016년이에요. 그러니까 예. 벌써 7년이 흐른 거예요. 물가가 그동안 많이 올랐죠. 예. 그렇죠. 그래서 내수 경기를 감안해서 물가를 감안해서 현실화하자. 3만 원이 좀 적으니 식사비를 한 5만 원 정도로 조정하자라는 안이 대통령실에서 검토가 되고 있다라는 얘기인데요. 물론 뭐 야당도 이전 정부도 시행을 했었어요. 똑같이 추진을 했어요. 근데 좌초됐어요. 왜냐? 시민단체들이 반발했어요. 시민단체들의 이 경실련이 반발한 논리가 뭐냐? 사실 경기 침체가 김영란법이라는 이 정부의 주장은 당시의 주장입니다. 어불성설이었고 정부가 지금 상한액 완화를 이유로 이제 서민 경제를 들고 있지만 김영란법으로 타결을 입은 대상 극소수 계층이고 일부 고가 음식점에 국한된 얘기다. 지금도 뭐 쪼개서 결제를 한다거나 예. 여러 가지 이제 편법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식당 하시는 분들이나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완화하는 게 이제 환영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지금 물가를 반영한 내수 경제 활성화 차원인지 아니면 지금 한국 사회의 어떤 부정부패의 어떤 해소 기준을 완화한 데 따른 이제 반발이 더 큰지 아마 여론의 향배가 더 중요해 보입니다. 네, 바라보는 기준에 따라 조금 다를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드네요. 자, 마지막으로 이번 주 경제 전망도 좀 짚어주시죠. 굵직한 일정들이 좀 있죠? 그렇습니다. 네. 지난주는 상당히 안 좋았어요. 미국 증시는 주간 기준 올해 들어서 역대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이유는 뭐 물가 지표가 너무 과열이 돼서 인플레이션 장기화했다는 우려 때문인데 미국의 1월 이제 이 연준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통화정책 반영 빈용도가 높은 PCE 물가 지수가 예상치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한 달 전보다 오히려 상승한 것으로 7개월 만에 상승폭을 확대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넷 옐런 재무장관까지 나서서 아직 물가 둔화 디스플레이션 단계가 아니다. 물가 둔화를 얘기할 단계가 아니고 할 일이 많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주 기대를 거는 건 중국의 전인될 것 같아요. 예. 중국의 이제 양대 총회가 열리는데 아마 매년 3월에 시행되는 전국 단위의 정치 행사입니다. 중국 정부의 올해 이제 국정 운영 방침을 결정하게 되는데 아마 중국 정부도 지금 중국 경기 부양으로 해서 투자뿐 아니라 소비 활성화에 역점을 줄 것으로 보여요. 예. 그리고 IMF조차도 올해 중국 경기가 4%가 아닌 5% 성장 가능성을 엿보고 있기 때문에 아마 5에서 6% 목표를 제시할 것 같은데 물론 우리가 이제 중국 의존도가 수출 의존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예. 중국 경기에 대한 이제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살아나고 있고 증시에서도 선 반영되고 있는 건 맞지만 그러나 이런 우려는 있어요. 중국 경기가 좋아지고 있다는 것, 이거 뭐냐면 국제유가와 같은 원자재 가격이 다시 들쑥일 수 있다는 것. 예. 과거 우리는 중국의 중간재를 주로 이제 수출하게 되는데 중국이 소비재 위주의 부양책을 내놓으면 이게 과연 옛날만큼 우리가 이제 중국 부양책에 기대할 만큼 큰 효과를 볼 수 있겠느냐 이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아마 이번 회의를 눈여겨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인철 소장과 경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